한 3등급 말 요 정도 되는데 그 책을 꾸준히 읽으니까 2등급으로 자연 상승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일단은 책을 하나도 안 읽어도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그냥 혼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 그다음에 점수 이런 거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서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수없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우울증 환자 아이들도 많고 친구들 간의 외로움도 많고 그러기 현실적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 아이들의 힘든 것을 어른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미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뭐 인력이 가장 큰 자산인 거는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공부의 노예처럼 만들면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경쟁만이 아니라 관계, 협력하는 이런 면들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전혀 놓치고 있고 또 산업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빨리빨리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 위주,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자면 정서와 창의력을 위해서 지금의 교육은 바꿔야 될 필요가 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책의 이제 한계점은 독서가 사교육을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기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 아니 이렇게 좋은 독서 교육을 왜 우리나라는 안 하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좀 목동 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좋은 사교육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이 빨랐을 때의 좋은 점, 누가 이기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빨리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서는 의외로 조금만 바빠져도 독서를 안 합니다. 독서의 가장 좋은 환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장소거든요.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독서를 취미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지. 독서가 좋다고 하니까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또 무슨 블록학원도 다니고 체육도 하고 이런데 독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건 거기서부터 욕심이에요. 시스템이 경쟁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어떻게 개인이 전체를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독서로 하실 마음이 있는 어머니들, 최소한 한 취학 전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교육의 방법을 고민하신다 할 때 독서로 해보시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게 되고 또 다른 혜택들, 수치화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는 많은 혜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 강의를 이제 다녀보면 초등, 중등, 고등인 계신 학생 어머니들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독서를 할 수 있냐? 당연히 있지만 입시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시험 공부를 과목별로 해야 될 것도 급하거든요. 급한 것과 독서는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하고 싶다 하면 아니면 어떤 학생이 제가 나중에는 이제 저도 큰아이가 4학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이유가 있어서 이제 영어 교습소를 차렸는데 저한테 오는 학생들에게만은 독서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 과목만이라도 독서를 중간중간 가미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독서를 심어줬던 그 방식, 통했던 그 일부를 어머니들한테, 중고등 학생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도 아이들마다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자기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싫어하던 독서를 같이 한다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로 갈 때도 책은 여전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나라 현실, 입시와 관련된 현실에서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급한 게 어머니의 급함이 더 커지고 아이는 이미 자기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독서를 하라 그러면 이미 싫은 거에 부모님이 시키는 독서까지 가세가 되기 때문에 더 관계가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게 독서인 것 같고, 좋지만 멀어져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 가면 그야말로 입시 직전이잖아요. 거기에 사치스럽게 독서를 시작하는 거는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니면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최저 공부를 진짜 못해요. 그러면 전 독서 추천합니다. 공부가 길이 아닌 거를 빨리 판단하시고, 그것도 지혜가 있으셔야 되는데 빨리 판단하고, 아 그래 너 인생 너가 살아라 하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의미 있는 책 한 권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위 10% 20%를 위한 게임에 나머지 아이들이 전부 들러리를 서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업 아시잖아요. 7, 80%가 자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차라리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서관에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독서를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하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언제가 시간이냐면 방학 아니면 시험이 끝난 후에 며칠은 좀 쉬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독서가 워낙 재미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놀고 있는데 공부라는 좀 죄책감도 있는데, 시험이 끝나고 오면 쉬고 싶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묵혀뒀던 해리포터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본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완벽한 취미인데, 저는 뒤에서 생각할 때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 영어가 공부하는 것보다 낫지, 이런 확신이 있어서 영어는 워낙 일찍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걱정을 안 하는 과목이었는데, 그래도 유지를 해야 돼.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시험 때마다 1년에 4번 있는 시험 때 아니면 방학 같은 때를 이용해서 좋아하는 책을 꾸준히 읽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감퇴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머리가 큰 아이들은 한 권을 읽어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식책 같은 걸 읽으면. 그랬을 때 몇 권을 읽고 나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숙제를 주거든요. 영어 책도 읽으라고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어떠니 하고 읽고 나서의 소감을 물어보면, 선생님 제가 책을 2권 정도 읽었더니 한국어가 이게 막 옳은 느낌, 어휘력도 그렇고 굉장히 이해력이 좋아진 느낌이 든다는 본인 소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책을, 어떤 아이는 베르베르를 좋아했는데 그분 책을 꾸준히 읽게 했더니 처음에 평가했을 때는 한 3등급 말 요 정도 되는데, 그 책을 꾸준히 읽으니까 2등급으로 자연 상승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독서로 하겠다, 이거는 현실 도피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싶을 때 서브로 독서를 넣으면 훨씬 더 그 흥미도 상승하고 이해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공부할 때 더 힘이 있거든요. 결과도 좋을 수 있고, 그런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